네, 이슈 포인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계속 전세 사기 얘기하는데, 강서의 전세 사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그거 한번 예방해 볼 수 있는 방법, 요것만큼은 우리가 예방해 보자, 대처해 보자, 뭐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은 이 강서의 전세 사기 피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던 거예요? 신축 빌라를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세를 놔요. 한 건물에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는 그런 형태가 많을 거예요. 일단은 새 집을 지었어. 네. 새 집을 지어졌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경우가. 네네. 근데 이게 빌라는 빨리빨리 끝나거든요. 네. 이 착공에서 분양까지가. 네. 6개월이면 끝나요. 그렇지, 뭐 층수도 낮고. 네, 끝나는데 분양이 안 되면 공급이 많으니까 분양이 안 되면 이제 빨리 이제 그 다 빚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건축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전세를 놔요. 이제 가격이 한창 좋을 때, 가격이 막 부르는 게 값일 때, 문제 때 집값 얼마나 올라갔어? 주거난이 심해지니까 들어가 거주할 집이 없는 거야. 근데 전세금도 정부에서 거의 100%까지 대출이 됐던 게 있어요. 2억까지 이렇게. 네네. 그러면 그 감정을 하긴 하지만 그 감정평가사도 꼈어요. 이게 엄격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후하게 쳐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세입자가 들어갔어. 근데 이제 갑자기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집값이 떨어졌다 이거죠. 네,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전세금은 그대로인데 실제로 시가가 전세금보다 낮은 경우 깡통이죠, 그야말로. 보면은 소장님도 이 부동산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하세요. 조정됐다고 표현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시가라는 거는 사실은 모호한 거예요. 시가는 그냥 부르는 호가가 모이면 시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실거래한 가격의 시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기복이 심하잖아요. 떨어지면 이제 전세금보다 이게 매매가가 더 낮다고 판단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보증을 못 들어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전세값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이번에. 너무 비싸게 전세가를 책정했다는 애초에. 네. 그러면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가격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비싸게 전세를 들어가서 나오려고 그럴 때는 시장도 안 좋고 매매가가 더 낮게 형성돼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사기라는 얘기를 붙이는 거는 집주인이 아니면 그 계약할 당시에 그런 걸 예측하면서도 그걸 무리하게 계약을 한 거죠. 세입자는 당황스러운 거죠. 세입자 상황에서는 그런 거 들어올 때 확인할 방법이 근데 없어요? 가격이 어디 써붙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가격은 얼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사가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해줬어. 과도하게. 네네. 그러면 꼬박없이 당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집주인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이거를 소위 말하면 이제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한테 넘겨버려. 소유권을, 그 집을. 그러면 넘기면 받은 양수인이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거든, 법적으로. 근데 시장 상황이 매매가가 낮아. 심지어 나 전세 보증금보다. 더구나 그 사이에 세금도 문제가 생겼네. 그런 목적에 넘기는 사람이 원래 집주인이 제때 세금을 내겠어요? 안 내잖아요. 내가 들어갈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는 전혀 세금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들어가서 확정일자 다 받았는데도 나중에 압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압류가 들어올 때 이 압류가 기준 날짜가 나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내가 확정일자 받은 날짜보다 앞선 거야?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럼 세금 문제 걸리죠.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경매가 들어가면 법원 비용 돼야 되죠. 그다음에 그 세금 내야 되지. 그러면 이 세입자가 받는 게 후순위 미룰 수도 있고 경매가보다 낮은 금액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야. 1억의 보증금이 있는데 결국은 돌려받는 건 5천만 원 될 수도 있고 6천만 원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잘못해가지고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양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세 사기가 갑자기 본물처럼 터지는 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분양을 하려고 이제 집을 지은 거야. 네. 근데 2억의 집 분양을 지어놨는데 2억 지금 그 분양이 안 빠진 거죠. 네. 이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1억 9천에 이 전세를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1억 9천에 전세를 내놓고 보니까 집값이 1억 9천보다 떨어진 거죠, 지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실제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네.
1억 9천보다 집값이 떨어졌어. 그래서 전 세입자한테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경매했을 때 그 수수료도 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체납된 거 그것도 또 떼가고 세금 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1억 9천에 들어온 사람이 네. 한 1억 정도밖에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경우도 생길 거죠.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전세 사기 피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냈던 보증금 경매까지 다 치렀는데도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은 네네. 지금 이런 사례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증금이 1억 9천이 네네. 내 돈이 있고 대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 대출. 그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네네. 그냥 신용으로 줬어요. 네. 원하는 대로 음. 조건만 갖추면. 음. 그러면 내 돈 9천인데 이게 아까 그렇게 경매가 낮은 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안분 배당 받았단 말이에요. 막 1억을 받았을 때.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가 먼저 가져가지. 대출 받은 거니까. 전세금 대출. 그러니까 내 돈은 결국 9천만 원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1억 9천 받았는데 그나마 1억을 받았는데 그럼 9천만 원 난 더 갚아야 되는 거야? 그쵸, 갚아야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집도 사람은 없는데 평생 신용불능자야. 탕감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걸 억울하고 안 된 건 알지만 어떻게 탕감해 줍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탕감해 줬다고 그러면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이 애초에 주변 집값 추이랑 내 지금 전세값이랑 비교를 하고 전세값이 좀 높은데? 라는 인식만 좀 더 고민만 더 했었더라면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을 근데 거예요. 고민하기 어렵죠. 왜냐면 어렵다고? 집이 없는데 지금 들어가 살 집이 없는데 그런 거 따진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 새 집을 준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공적으로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돈만 막 쉽게 빌려줬지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공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케어하고 할 수 있는 전혀 안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 터지고 나니까 뒤늦게서 뭐 한다고 하지만은 뭐 다 이제 그 피해를 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게 부동산 보안관제라고 제가 이제 글도 쓰고 그랬거든요. 아, 네네. 너무 무지하고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공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그럴 때 이제 관여해 주는 거지. 뭐 공증 같은 건가요? 아니 공지가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해 계약 단계부터 이 집값이 과연 그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 혼자 판단하면 경향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부동산 중개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개사가 하는 거는 중개사도 그거잖아요. 영업이잖아요. 네. 자기도 이 계약을 해야 수수료를 받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장사 속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한 가칭 보안관은 이걸 전적으로 담당하는 도움이야. 그 사람들은 정부한테 뭐 위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지 모르지만 이걸 계약을 통해서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봉사직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세 보증금은 사실 이게 매매가의 70%가 가장 좋다고 하지만 매매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더 낮춰가지고 나머지는 전세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월세 부담을 그러니까 반전세죠, 반전세. 그걸 어느 제도화해야 된다.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한 3억 정도 이하의 서민들, 청년들이 계약을 많은 그런 데는 강제적으로라도 제도화해서 뭐 1억 5천에 아니면 뭐 1억짜리 보증금에 나머지 그 보증금은 월세를 받아 해서 어떤 문제가 터질 때는 그럼 전세 사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갭 투자로 많이 전세 사기를 하잖아요. 갭을 1억을 메꿀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먹튀가 생기지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도 보호받고 늘어나는 그 전세 부담, 그 월세 부담금은 보증금을 더 주는 것보다는 정부가 좀 지원해주면 결국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게 만들면 되거든. 먼저 선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고 주거정책에 난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야 되겠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마스터 플랜이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다 달라붙었다가 화들짝 그러다가 뚜렷한 대책 없이 머무는 게 지금까지 우리 습관적인 거죠. 전세 사기 피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집주인이랑 거래한 거 맞아요? 아니죠. 그런 경우가 집주인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나쁜 뜻이 있는데 집주인은 철저하게 위임을 줘요. 대신할 수 있는 뭐 분양업자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 형식을 빌린 사람들 통해서 위임을 줘서 주인 대신에 그 다중하고 계약할 수 있는 거. 그럼 그 사람을 집주인이라고 소개를 하겠네. 집주인 바빠서 못 왔다고 하겠지. 이제 대리인이 왔다고 해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안 나타나죠. 왜냐면 어차피 자기는 이게
과도하게 전세금을 받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대리인이 온 것도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사기 우리가 피해 처음에 할 때 예방하려면? 기억 안 나세요? 집주인이랑 하라고 그랬잖아요. 집주인은 무조건 네. 해야 되고 통장에 집주인이 들어야 된다. 집주인을 봐야 된다. 특히 그 보증금의 금액이 클수록 그래야지 이제 사람 유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하는지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 사람이 지금 대리인이 왔는지 집주인이 왔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분양 물건을 신축 빌라 같은 거를 분양이 아닌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아, 신축 분양일 때는 네.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이게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중요한 거는- 거 안 하면 집에 들어갈 집이 없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좋잖아. 네. 신축 분양이니까 나도 전세인데 새 집이래 가고 싶죠. 그러니까 모든 전자기구도 네. 그러니까 세탁기도 공짜고 빌트인이에요 심지어? 빌트인이니까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그럼 가고 싶죠. 그럼 어떡해. 다행히 사람이 혹하게 만들어요. 네. 근데 그거는 들어가는 거 돈이 얼마 안 되거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보증금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신축 빌라인데 한두 개가 나와서 그게 들어가는 경우는 문제가 덜 하겠지. 근데 전체 통으로 다 전세야. 그것도 알아봐야 돼. 그런 경우는 이게 과연 그런 게 먹이가 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네.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그 건물 통으로 전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한번 좀 의심해 봐야 되고 그렇죠. 통으로 전세인데 심지어 대리인이 나와서 그 임대인이 본인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걱정을 해야 돼 이거는. 네, 걱정해야 돼요. 새 집인데 음. 대리인이 나왔고 통으로 다 그 전세다 이러면 고민을 해봐야 돼. 그냥 새 집이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사실 그것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봤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큰 피해로까지 번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방비하게 당한 셈이죠. 빌라왕, 건축왕, 네. 그게 다 그런 현상들이에요. 통으로 그냥 하나를 전세로 내주고 얘는 그 전세금 받고 날고 명의는 노숙자 주고 새 집을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인이 새 집을 권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건물 자체가 전세로 지금 나가는 건물이다. 그러면 또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심지어 대리인이 나왔다 그러면 그 집은 좀 걸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